시진핑 푸세 베팅하라 중화권 증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시는 거는 처음인데 처음입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중화권 증시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거든요. 그렇죠. 투자자분들도 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고 뭐 유럽 쪽이나 중국 같은 이 뭐 증시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최근에 중화권 증시가 이렇게 약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딥시크발 여파라고 보고 있고요. 딥시크의 기술력이나 아니면 사실 저비용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능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중국 전체 테크주에 대한 재발견. 그러니까 테크주들이 이렇게 기술력이 많이 상승했구나. 예.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가격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테크주 기업들을 때려대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많이 힘들었었죠. 너무 많이 예. 눌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 보면 테크 쪽으로 상승하는 것들은 예. 시진핑이 양회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발언들, 미팅들에서 중국 테크주, 특히 민간 기업들에 예.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 향후 나올 정책들이 그 테크 기업 지원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 테크주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특히 항생 테크주를 기반으로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뭐 사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말 그대로 대놓고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미중 관세 전쟁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죠. 시장에서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관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추가로 10%, 그다음에 10% 부과를 해서 20%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과돼서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표 같은 걸로 얘기했을 때 어닝 퍼 쉐어 예. 그로스 있죠. 예. 그게 5% 정도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5%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펜타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라든가 예. 아니면 다른 정부 고위 관리가 우리는 펜타닐 관련해서 그 규제를 완비를 했다. 그러니까 예. 펜타닐 관련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최근에 판단하는 거는 지금 관세 관련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교착 상태. 네. 예. 그리고 그 교착 상태는 하위 관리들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음.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직 펜타닐 관련해서 중국 고위 관리들은 예. 이게 우리가 해결됐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10%에서 10%를 더 추가했을 때 펜타닐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걸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은 이제 하위 관리단에서 실무진들이 해결해야 될 그렇죠. 거죠. 실무진에서 예. 이제 해결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부터 넘어갈 것들은 이제 향후 이제 대표 그 가장 높으신 분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합의가 어느 정도 끝까지 위로 올라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현재 나오고 있는 소문 중에 6월 달에 트럼프의 생일 회담 뭐 그렇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생일 예. 회담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진핑을 미국으로 불러오겠다든가 예. 4월에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국 뉴스에 나온 것보다 중국에서는 이게 중국판 찌라시나 소문들이 벌써 한 달 전에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이거는 협상용이다. 그게 대부분의 시각이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 시각이 저하고 일치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협상이 조금 완만해진다, 아니면 둘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지는 나간다, 그런 신호를 보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테크 랠리주가 상승을 이은 이후에 전반적인 증시를 펴질 수 있는 큰 상승 세세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좋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 관세 리스크인데 이것 때문에 발목을 뭐 붙잡히진 않을 것 같다. 뭐 완만한 협상이 되면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뷰를 또 전해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딥시크 이후에 AI에 대한 자신감 지금 계속해서 중국이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글로벌 기업 CEO들과도 만날 계획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그리고 이게 뭐 증시에도 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우선 중국 내 투자에 관련해 가지고 예. 안심을 이제 보장을 해준다든가 미국에 문제가 없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할 때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어떻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걸 전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신호라는 거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죠. 그 회의에서 이분들하고 그럼 MOU를 맺는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어떤 예. 발전 방향, 어떤 프로젝트를 짠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시진핑이 거기에 참가를 함으로써 사실
비슷한 상징적인 의미의 회의는 그 전에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중국 예. 그 대표 테크 기업들의 수장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마윈도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아무래도 중국 정부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맨 위에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시 아니면 명확하게 보여주면 예. 그 밑에 하위 기관들은 그거에 맞는 정책들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그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시 주석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들이 좀 계속해서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AI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과거 중국 기업들하면 뭐 전기차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요즘에 확실히 AI랑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세인 것 같은데 관련 주식들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예. 사실 저희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유비테크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그렇죠. 아는데 예. 그 다음 종목들은 좀 생소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전체 휴머노이드 로봇 대표 상장사 중에 거의 50% 육박하는 게 중국에 모여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AI 그 기술들이 서로 접합되는 것들이 예. 사실 중국 테크주 밀어주기에 어떤 일련의 그 복합적인 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도 굉장히 깊게 보셔야 예. 되긴 할 텐데 다만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어떤 보고요. 기업들을 위주로 옥석가리기 하면 좋을까요? 유비테크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을 움직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ETF 운용사라서 이런 말을 말씀을 드리는 건 예. 아닌데 사실 아직까지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진 않았을 때 그렇죠. 예. 그거에 대비된 이 종목들을 포함한 ETF를 취하시고 예. 그 상승에 대한 익스포저를 갖고 가시는 게 그렇죠. 아마도 처음에는 좀 손쉬운 방법이고요. 예. 그 이후에 그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끝났을 때 그리고 내가 확신이 쳤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알파 제너레이션 할 수 예. 있는 종목을 구하시는 게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조금은 방어적인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게 ETF의 장점이 아닌가 또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유비테크 아까 짚어주셨고,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 증시 랠리 앞으로 계속 될 수 있을지 이게 네. 뭐 반짝 반등인 건지 아니면 아예 추세적으로 상승장인 건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그 서프라이즈 촉매제 이벤트가 세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일어난다 그러면 향후 큰 증시 상세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가장 이벤트? 첫 번째는 재정 부양책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통화 부양책, 재정 부양책, 작년 9월 달에 예. 썼던 통화 부양책, RRR이나 LPR을 예. 내려주면서 그때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죠. 다만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한다, 그리고 뭐 정책을 발표한다 했었는데 약간은 조금 좀 어설프게 미지근했었죠. 끝난 예. 그렇죠. 실망감에 이제 하락들이 많았었는데 요번에 재정 부양책 사실 3월 17일 예. 어제 그저께 나온 것들은 소문들이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중국에 돌긴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어떤 거냐면 뭐 실업수당 예. 관련해가지고 어떤 자금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고용을 촉진하는 자금을 마련한다든가 그리고 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소비를 더 진작시켜야 되니까 그 육아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장려한다든가 그래서 각 정부 부처에서 조금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을 것이고 그리고 3월 17일 날 발표된 내용은 좀 아직은 또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정부 부처에서 좀 구체적인 것 플러스에 그 금액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렇죠.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3월 17일 날 예.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중국은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섣불리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다만 확신을 가지고 조금은 불확실성이 없는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 나오는 것들이 이제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 두 개씩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예. 향후 3개월 정도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CPI라든가 다른 그 소비 지수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저희가 중국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첫 번째고 예.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관련이거든요. 중국 2025년에 중국 경제가 가장 큰 대외적인 리스크는 예. 관세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20% 부과가 됐죠. 예. 나머지 펜타닐 문제가 협의가 되면서 아니면 생일 회담들이 이루어지면서 관세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면 관세 문제가 더 이상은 악화되지 않는 것이다. 예. 아니면 좋아진다는 신호만 보이면 그것도 새로운 촉매제가 되겠죠. 좋네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우선 통화 정책이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우선 20일 날 지금 LPR이라고 해서 예. 모기지 5년짜리 연동된 금리에 대한 결정이 남아 있거든요. 중국 인민은행에서 예. 거기서 통화 정책을 한 2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낮춰주는
10까지는 너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예. 20베이스 포인트도 낮춰주는 정책을 취한다 그러면 작년 9월 달 같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리플레이션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인플레이션은 3% 이상을 하고 예. 보고 있잖아요. 물론 국가마다 그 책정한 그게 다르긴 한데 2% 정도의 성장은 경제가 부흥시켜주는 좋은 성장이라고 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리플레이션이 나타나 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이벤트로 재정, 통화 그리고 이 관세 리스크를 짚어주셨는데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잘 풀릴 것 같네요. 중국 증시. 네, 유망하게 그랬으면 되고, 너무 좋겠습니다. 네, 보신 이유가 확실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목하고 계신 투자처는 어딘지 그리고 앞서 ETF도 잠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확실하지 않을 때는 ETF의 매력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같이 전해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테크주로 가셔야 되는 게 가장 맞고요. 테크 삼총사라고 표현할게요. 예. 우선 홍콩에 상장된 항생테크. 예. 물론 알리바바, 텐센트 그 종목들이 다 들어있고 전기차, 완성차들이 들어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테크 지수죠. 그래서 그 3033 홍콩이 예. 저희 티커긴 한데 그 항생테크 지수 주목하셔야 될 거고요. 다만 본토에 상장된 또 테크 지수들이 있잖아요. 예. 그 상해에 상장된 심천에 상장된 그래가지고 스타 50 지수 예. 그리고 심천에 상장된 차이넥스트 지수 스타 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중국의 엔비디아로 부르는 캠브리콘도 거기 있고요. 반도체 업체 SMIC도 예.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CATL 그래서 배터리 업체가 있고 그 차이넥스트 같은 게 좀 특이한 경우가 예. 뭐냐면 거기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그 민드레이라고 의료기기 제조 업체가 있거든요. 예. 그 비중이 3번째로 높고 그러니까 이런 테크 기업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예. 아마도 대표적인 항생테크 그다음에 스타 50 상해 그다음에 저 심천의 차이넥스텍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레버리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던데 뭐 이쪽도 같이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장하는 ETF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홍콩에서 최초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들을 상장을 예.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려 반 기대 반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 개인 투자자 중에 레버리지 인버스를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테슬라,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예. 이렇게 이런 종목들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3월 20일 4일 날 상장하니까 이 종목들을 통해 가지고 블루오션 때문에 막혀 있는 주간 거래. 예. 밤 11시 반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이 아시아 시간에서 한국 시간의 주간 거래로 홍콩에서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재충 CSOP 자산운용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